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권겸일입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 박혜란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죠?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신가? 신경과는 신경외과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경외과는 주된 그래도 질환들 있지 않으세요? 예, 저희 과는 뇌나 척수나 말초신경처럼 신경계에 생기는 질환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데 내시경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이나 혈관 내 수술이나 최근에는 신경조절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로 신경계통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가 드라마에 이제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신경과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드라마에 잘 나오지를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경과는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중, 그리고 치매, 파킨슨, 또 뇌전증이나 아니면 말초신경병증 또는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주로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신경외과에 저희가 협조인을 구하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거 도와드리는 과입니다. 신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학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더 많으시겠네요. 얘기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순천향 의료원의 설립자이신 서석주 박사님께서 저희 대한민국 1호의 신경과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유서 깊은 과입니다, 저희.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병을 접근하고 치료하는 방식이 일단 다르니까. 저희 수술하는 거 전혀 모릅니다, 네, 저희. 저희는 빠르고 이제 눈에 보이는 병변을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게 저희는 치료의 보람이고, 신경과 선생님들은 저희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계속 이렇게 롱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섬세하게 약물 조절하는 데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치매 얘기해보자고 하셨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치매가 의심된다 왔다. 그때 신경외과에서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밖에 불가능한 치매도 있지만 수두증이라든지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든지 수술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감별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력이 떨어지신다 하면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지를 확인을 하고 MRI를 찍어서 이게 수술이 가능한 질환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피검사 같은 걸 해서 또 약물적으로 또 되돌릴 수 있는 치매인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외래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CT나 MRI 검사를 한번 검사하시고 제가 치매가 오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단발성의 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권겸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라든지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신경심리검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다면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잖아요. CT를 검사하는지 MRI를 검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신경과는 MRI를 먼저 하시죠? 실은 CT가 주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60년대 흑백 TV 정도의 느낌이 CT라고 하면 지금 21세기에 아이폰 또는 갤럭시로 찍는 사진 정도가 MRI 비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둘 중에 이제 굳이 하나를 찍어서 보려면 저는 선명한 게 낫거든요. 물론 이제 CT와 MRI는 기법이 다릅니다. 이제 CT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조금 해로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MRI는 자기장으로 찍기 때문에 시간이 좀 깁니다. 응급실에 이제 출혈이 있어서 오신 분들께 저희가 CT 검사를 먼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권겸일 교수님처럼 불안해하세요. 왜 MRI 검사 바로 하면 안 되냐고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MRI 검사는 최소 3, 40분이 걸리고
환자분이 약간이라도 움직이시면 검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CT는 정말 몇 초 정도면 빠르게 찍을 수 있고 당장 뭐 응급한 수술 같은 게 필요한 뇌출혈 정도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자분 진단명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검사를 빠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외래에 네. 그 뇌기능 개선제를 처방받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많이 오시죠. 네. 네.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아, 저도 작년부터 한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뻥이죠, 뭐. 이탈리아 그룹에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정말 이걸 먹으면 내가 치매가 덜 걸리거나 뭐 좋아지거나 그 정도까지의 아직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중증 치매라든지 뇌병변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뇌기능 개선제를 드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인이 그런 뇌기능 개선제를 드시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증된 바는 없기 때문에 운동과 식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치매 예방 효과에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뇌기능 개선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보다 운동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한 50% 정도까지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 필요한 운동의 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만 꾸준히 해도 유의미하게 치매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은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변명의 했다가 핑계 이렇게 그런가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 땀이 좀 촉촉히 젖을 만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 이런 것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네. 뭐 신경과에서 환자분들께 권유드리는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생활요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일단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하고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또 아까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것,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관계 있고 놀러 가시고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고스톱도 좋고 손을 자주 쓰는 운동, 서예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손을 자주 쓰시라고 권유도 드리고 아니면 이제 차라리 TV 보기도 괜찮고 더 좋게는 독서 같은 거 하시고 그냥 베껴쓰기라든지 일기쓰기, 메모 같은 것도 권유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치료가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70% 정도는 알츠하이머라 그래서요. 이게 머리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쌓이는 원칙적으로 치매는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 뭐 수두증이나 아니면은 외독 이런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는 그걸 교정을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드시던 약물도 많고 동반되어 있는 다른 내과적 질환 때문에 치매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면 오세요. 치료해 주시나요? 아유 뭐 제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알츠하이머 있는 사람은 제가 뚝딱 낫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중에서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호전시켜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길게 얘기를 많이 좀 한 것 같은데 편집은 많이 됐으니까 네. 짧게 나갈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운동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향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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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로스! 뿌뿌뿌!